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 공간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했었죠. 이제 이번 시간에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집합이 이제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W는 A1, A2, A3인데 이제 R3 상에 있고요. 그리고 A1은 3A2, A3는 -A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R3의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브스페이스인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더스맵에 닫혀 있는지, 스칼라베에 닫혀 있는지, 그리고 0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더스맵에 닫혀 있나요? 그러니까 A1, A2, A3랑 B1, B2, B3가 W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A3 플러스 B3가 W 안에 있는지 묻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A1은 3A2, A3는 -A2랑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B1은 3B2, B3는 -B2 이거랑 같은 식이 되죠. 자, 이 식도 우리가 이제 뭐랑 같은 말인지를 체크를 해보면 A1 플러스 B1이 3 곱하기 A2 플러스 B2고 그리고 A3 플러스 B3가 -A2 플러스 B2고 이런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얘랑 얘가 성립을 하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 맞죠? 그죠? 양면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가 성립하는 것도 맞죠? 그죠? 양면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번은 괜찮다,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1, A2, A3가 W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상수 C에 대해서 즉 여기서 C는 F는 R이죠. 그러니까 C는 이제 R 안의 원소가 되고요. CA1, CA2, CA3가 W 안에 있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쓴 거죠. 이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CA2라고 하는 게 3CA1이고 그리고 CA3라고 하는 게 -CA2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양변 C 곱하면 얘 나오죠. 여기서 양변 C 곱하면 얘 나오니까요. 두 번째도 괜찮네요. 그리고 0은 당연히 있죠. 0, 0은 W 안에 있습니다. 왜죠? 0은 3 곱하기 0이고 0은 또 -0이니까 여튼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성질이 전부 성립을 하기 때문에 W is a vector space 혹은 subspace of V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1차식이라는 거에 주목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사실 원래 만약 아무런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V잖아요. R3잖아요. 그죠? V는 지금 R3거든요. V라는 말이 없긴 하네요. 문제. 그냥 R3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튼 W는 R3의 subspace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란색 조건이 없었으면 그러면은 W는 그냥 R3인 거죠. 그죠? 근데 조건이 붙음으로써 부분 공간이 된 건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subspace가 된 건데요. 그 조건이 지금 1차식이라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식이 아니면 웬만하면 subspace가 안 됩니다. R3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튼 1차식인 경우만 약간 subspace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라는 이유는 뭐 조건을 너무 이상하게 줘가지고 뭐 1차식으로 환원돼 버리면 그 조건들이 1차식으로 환원되면 그러면 뭐 subspace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1차식이 약간 subspace를 얘기해 주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BC를 또 풀어보시면 조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는 조금 얘는 1차식이긴 한데 조금 이상하게 생긴 1차식이거든요. A1, A2, A3가 R3 안에 있고요. A1 플러스 2A2 빼기 3A3가 1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W가 subspace냐? 이거는 subspace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0이 없잖아요. 0,0,0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0,0,0은 이식을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subspace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차식이라고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1차식에 이게 0,0,0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게 0이었다면 사실 subspace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식이면 웬만하면 이제 1차식은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게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은 0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 subspace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subspace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번이 대표적인 2차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건데요. 얘는 5A1제곱 빼기 3A2제곱 플러스 6A3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이제 2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subspace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거 그냥 뭐 가져와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0, 루트 2, 0 이런 걸 가져오면 이 식이 성립을 하죠. 그죠? 0, 루트 2, 0 아니죠. 1을 넣어야죠. 네. 0, 루트 2, 1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6이니까 성립을 하죠. 0, 루트 2, 1은 W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또 하나 찾아보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루트 3분의 5를 넣어볼까요? 네, 루트 3분의 5를 넣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이것도 W 안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가 1 넣으면 여기는 5고요. 여기서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니까 5 빼기 5는 0 돼서 1, 루트 3분의 5, 0도 W 안에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W가 subspace라면 둘이 더했을 때 여전히 W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얘는 얼마죠? 1,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5, 1인데 얘가 이걸 이식을 만족하나요? 넣어보면 5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제곱한 거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5의 제곱이고요. 또 넣으면 여기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11 나누기 3이 이거 제곱한 거, 즉 2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2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무리수고 얘는 유리수잖아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거는 W 안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네, W는 subspace가 아닌 거죠. 됐죠? 여튼 제가 이제 얘기한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는 R3의 모든 subspace는 결국 이렇게 1차식은 0,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은 0 꼴로 이제 제약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모든 subspace들 벡터 스페이스 이제 finite dimensional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특정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벡터 스페이스의 subspace들을 전부 찾아볼 거예요. 베이시스라는 걸 가지고 전부 찾아볼 텐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제 5-1번을 볼게요. 자, 다음 셋이 subspace임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인을 그냥 해보라라는 얘기고요. W가 이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는 pf의 원소인데요. 즉 다항식이라는 얘기죠. 채 f의 원소를 코에피션트들로 갖는 그런 다항식들의 모임인데 그냥 모든 다항식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fx는 0이거나 또는 fx가 has degree 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subspace냐 물어보는 거죠. 좀 말을 바꿔야겠네요. 네, subspace가 아니죠 이거는. 네, W is not a subspace of V.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이유죠. 왜냐면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degree가 n인 걸로 고정을 하게 되면 3차랑 3차를 더한다고 해서 3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친구랑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시긴 한데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친구를 더하게 되면 얘는 2x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n은 이제 고정된 상수입니다. for
fixed 자연수, 고정된 자연수 n에 대해서 예를 들어 n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친구랑 이런 친구를 더했더니 2차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subspace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잠시만 제가 교재를 잠깐 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래?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찾아질까요? 어디 있을 텐데 제가 문제 다음 장에 있구나. 네, 여기 있네요. 네. 맞죠? 네. 여튼 이거는 네, 서브스페이스가 아닙니다. B번 볼게요. B번은 W가 이제 A가 mn by n f 안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고요. A가 upper triangular인 거를 이제 모아 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m by n f의 subspace가 되는지 묻는 건데요. subspace가 맞아요. 네. subspace 지난 시간에 약간 얘기를 하긴 했죠. subspace가 되는데 자 왜냐면은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더하면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쓰면 if A, B are upper triangular. upper triangular라는 말은 밑에 있는 것, 주대각선 principal diagonal보다 밑에 있는 게 다 0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는 친구에서 IJ 성분을 봤을 때 우리가 I랑 J가 어디 있는 걸 봐야죠. 여러분 주대각선 상에 주대각선보다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행이 열보다 인덱스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보다 아래 있다는 얘기는 행 번호가 열 번호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i가 j보다 클 때 a 플러스 b의 ij 성분이 0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근데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aij 플러스 bij로 쓸 수 있고요. 근데 a랑 b가 어퍼 트라이앵귤러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그래서 0 더하기 0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 거죠. 우리가 a랑 b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때 a 플러스 b도 어퍼 트라이앵귤러니까 w는 덧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사실 뭐 이제 바로 할 수 있겠죠. if a is upper triangular 그러면은 AA도 어퍼 트라이앵귤러가 되겠죠. A는 스칼라고요. 그리고 제로 매트릭스도 어퍼 트라이앵귤러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이제 B에서 W는 V의 subspace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번 볼게요. S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S0는 라제스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W를 이제 F, SF의 원소 그러니까 S에서 F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이죠. 근데 어떤 함수냐면 S0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잡아볼 거예요. 이게 FSF의 subspace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subspace임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FS0가 0이고 GS0가 0이면 그러면은 F 플러스 G의 S0도 0임을 보이면 될 텐데 그죠? F 플러스 G라는 게 이걸 성립을 하면 W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F 플러스 GS0의 F 플러스 G의 정의가 뭐냐면 각각 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게 정의였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인 거죠. 그러니까 F 플러스 G도 W 안에 있고요. 만약에 FS0가 0이에요. 그러면은 상수 C에 대해서 CF라는 함수에다가 S0를 넣는다는 얘기는 FS0에다가 C를 곱한 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FS0가 0이니까 C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CFS0가 0이기 때문에 CF도 여전히 W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 벡터, 다시 말하면 0으로 보내는 상수, 0으로 가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함수 값이 0인 상수함수. 네. 그 상수함수는 당연히 뭘 넣더라도 0이 나와야 되니까 0이라는 친구는 W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성질 다 만족하니까 W is a subspace of V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D번까지 볼게요. 자, CNR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인데요. 근데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f has a continuous nth derivative.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nth derivative를 continuous한 nth derivative. 그러니까 n개도 함수가 연속인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n급 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function of nth order,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튼 n급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CNR 이렇게 CN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노테이션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얘가 이제 FRR의 서스페이스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CNR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스페이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F가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고 G가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면 더하더라도 여전히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n번 미분 가능한 함수랑 n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해더라도 n번 미분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도함수 역시 연속인 것도 여전히 보존이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요. 0이라는 상수함수 역시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죠. 0이라는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기 때문에 세 가지 성질 다 성립해서 이 친구도 이 친구의 subspace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쓰려면 좀 귀찮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뭘 보여야 되는 거죠? 왜 F랑 G가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가지면 F 플러스 G 역시 continuous nth derivative를 갖는가,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뭐 굳이 증명을 여러분이 해야 될까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수학적 기납법이죠. 굳이 얘기하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막 난 정말로 엄밀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n은 1일 때를 해보고 n은 1일 때만 해볼까요? 만약에 fg가 continuous first derivative를 가진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f 플러스 g는 어떻게 될까요? 미분 가능하니까 f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이고 이 친구가 연속이니까 더한 것도 연속이죠. 그래서 f 플러스 g라는 것도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f 플러스 g의 첫 번째 도함수가 연속이 되죠. 그래서 f 플러스 g는 continuous first derivative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1일 때 증명할 수 있고 n은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긴 한데 너무 이제 트리비얼해서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납득이 안 되는 건 없죠.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제 5.2입니다. 제가 예제 4를 안 했네요. 예제 4는 좀 이따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예제 5.2부터 해볼게요. F1하고 F2가 fiel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of even function이랑 set of odd function은 이제 subspace of F, F1, F2가 되거든요. subspace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subspace인지 확인을 하려면 덧셈에 대해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스칼라 곱하더라도 여전히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0이라는 친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해봅시다. 1번, 2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set of even function. even function이 뭔지 아시죠? 그 짝함수예요. 그 우함수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y축 대칭함수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fx는 f-x가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들, 이런 거를 우함수 혹은 even function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even function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f도 이거를 항상 성립하도록 하고 gx도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f 플러스 g라는 것도 여전히 이게 성립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f 플러스 g 마이너스 x랑 같을 것이냐 묻는 건데 함수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fx 플러스 gx랑 똑같고요. 얘도 뭐랑 똑같냐면 f 마이너스 x 플러스 g 마이너스 x랑 똑같죠. 근데 fx랑 f 마이너스 x랑 똑같다 그랬고 gx랑 g 마이너스 x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둘이 같아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fx랑 f-x랑 똑같다 였다면 이게 항상 똑같았으면 그러면은 상수배를 하더라도 x 대입한 거나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 똑같겠죠. 왜냐면 정의에 의해서 얘는 cfx고 fx는 f-x라 그랬고 이걸 다시 쓰면 c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cf는 even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f 플러스 g도 even 펑션, cf도 even 펑션이고요. 마지막으로 0이라는 친구도 even 펑션이겠죠. 왜냐면 0x는 항상 0이고 그리고 얘도 0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0은 뭘 넣든 간에 0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0x는 0 마이너스 x가 되어서 0 펑션도 여전히 이 1번 집합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성질 전부 성립하니까 이제 증명이 되고요. 뭐 이쁘게 쓰려면은 for all x 뭐 이런 말을 이제 사실은 써야 돼요. suppose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붙여야죠 원래는 suppose and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then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됩니다. for all x in f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시면 돼요. 예쁘게 쓰고 싶으면. 자,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확인을 했고요. 2번도 사실 다를 게 없죠. even odd function이라는 건 이제 기함수라는 뜻이고요. 기함수가 뭐였냐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성립하는 거. 다시 말하면 fx는 마이너스 fx가 f 마이너스 x가 성립하도록 하는 f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함수의 정의였는데요. 이것도 뭐 사실 이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다가 뭘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부호만 이렇게 살짝쿵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적어주고요. 이게 이거랑 똑같고 그래서 얘랑 똑같고 이렇게 이제 살짝만 식을 변형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나머지는 안 붙여도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함수 2번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강색을 붙이게 되면 이제 그 풀이 과정에 의해서 2번도 subspace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subspace 연습들을 쭉 해봤고요. 자, 깜방하고 예제 4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제 4번 행렬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자, 행렬 A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는 마이너스 4, 2,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행과 열을 뒤바꾸는 거죠. 그래서 1행에 있는 거를 1열로 보냅니다. 미안해요. 1열에 있는 것을 1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열에 있는 것을 2행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면 이 트랜스포즈가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트레이스 오브 A를 계산해라 그랬는데 대각합을 구하는 거죠. 대각 성분을 합을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유제 4-1번 볼게요. 다음을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자, A가 M by N 매트릭스일 때 show that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예제 4-1에 나와 있는 성질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뒤에서 쓸 거라서 지금 연습 문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 성질이고요.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x, y는 뭔가 이제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켰는데 그걸 또 대칭시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올 것 같죠. 네, 그걸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항상 일단은 크기 먼저 비교하시고요. 크기 비교한 다음에 뭘 비교해야죠? 각 성분을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크기 먼저 비교해 볼까요?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보면 A 트랜스포즈는 어디에 있냐면 N by MF에 있죠, 그죠? M과 N이 뒤바뀌죠,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쵸? M, N by NF에 있겠죠. 또 트랜스포즈를 취하니까 행과 L이 뒤바뀌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A도 지금 M, N by NF에 있으니까
그래서 A의 사이즈도 n by n이고 A 트랜스포즈의 사이즈도 n by n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for 그 다음에 이제 각 성분이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은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for ij 사실 i는 이제 1과 m 사이에 있고 j는 1과 n 사이에 있죠. 이런 ij에 대해서 이제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자,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하고 A의 ij 성분이 일치함을 확인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트랜스포즈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j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을 A의 ji 성분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A가 임의의 행렬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살짝쿵 집어 넣으면 지금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뭐랑 똑같냐면 또 트랜스포즈의 정의에 의해서 A의 ij 성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친구의 ij 성분하고 이 친구의 ij 성분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둘이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죠. Since we have and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제가 지금 말로 한 거를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죠? A transpose and A have the same siz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서술형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자, B번 이제 볼게요. B번은 뭐냐면 A가 n by n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죠. 그랬을 때 show that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시메트릭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메트릭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트랜스포즈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요. A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를 볼까요? 그럼 우리 트랜스포즈의 성질 중에 이게 리니어리티가 있었죠. 각각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얘는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겠죠. 각각 트랜스포즈를 취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됐나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리니어리티 트랜스포즈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서 A번에 의해서 얘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덧셈의 성질이죠. 행렬도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엔 vs1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튼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취했더니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모든 행렬은 제가 그걸 연습 문제 뒤에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넣었던 것 같아요. 모든 행렬은 every square matrix can be decomposed 이거는 뒤에 있네요. 네, 뒤에 연습 문제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뒤에 넣었네요. Problem 6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 얘기가 B번 얘기가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Problem 6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스큐 시메트릭하고 시메트릭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때 이 B번 성질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 혼자 풀고 저랑 같이 비교하시고 있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C번은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거죠. 트레이스가 이제 리니어리티를 갖는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했고요. 뭐 할 때 얘기를 했냐면 그 서브스페이스 얘기하면서 트레이스의 리니어리티를 제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번 넘어가고요. D번 볼게요. D번은 트레이스의 A 트랜스포즈나 이제 트레이스 오브 A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건데 이제 트레이스는 다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성립하나요? 증명을 그냥 하면 되죠. 자, 트레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정의가 뭐냐면 A 트랜스포즈의 대각 성분들 다 더한 거죠. A 트랜스포즈도 n by n 매트릭스니까 1부터 n까지 뭘 더하면 되죠? A 트랜스포즈의 II 성분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이 트랜스포즈의 정의에 의해서 A 트랜스포즈의 II라는 것은 AII나 똑같죠. 얘랑 자리 바꾸면 그대로 II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II들을 다 더해주는 건데 얘는 다시 trace of A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똑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race of A 트랜스포즈는 trace of A랑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제, 유제 다 풀어봤습니다. 예제 4번부터 유제 5-2번까지 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프로블럼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교재 문제 교재 그 theorem 1.4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거 하고 프로블럼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theorem 1.4가 뭐냐면 any intersection of subspaces of a vector space V is a subspace of V. 그러니까 V에 subspace가 있으면 그걸 intersection을 몇 번 해도 상관없어요. 무한번 해도 되고요. 유한개 해도 되는데 여튼 걔네들이 이제 subspace가 됩니다. V에 subspace가 돼요. 교집합을 무한번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AI라고 하는 무한히 많은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AI라고 하는 무한히 많은 집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인 거죠. 원소가 집합인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합족 family of set 이렇게 부릅니다. 됐나요? 네, family of set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집합들의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합들의 집합하면 set of set이잖아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니까 set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 그리고 family 모임 이게 family란 그러니까 집합이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말을 바꾼 거죠. set of set이라 하기 싫어서 family of set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집합족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족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무한번 인터섹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이 기호예요. x가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x는 a 안에 있어야 되는데 for all i에 대해서 그러니까 AI에 전부 속해 있는 것들만 이제 모아놓은 것을 집합족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인터섹션 교집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합집합도 있는데요. 합집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i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덱스 셋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더 쉬운 걸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한계만 있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유한계 A1부터 AN까지 유한계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인터섹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AI들을 이렇게 전부 인터섹션 한다. 그죠? AI들을 전부 인터섹션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냥 A1부터 A2 해가지고 이렇게 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모든 어떤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모든 1 이상 n 이하인 아이들에 대해서 x가 AI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for 네. 1 이상 n 이하의 모든 i에 대해서 AI에 속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이제 교집합이죠. 합집합은 뭘까요? 합집합은 뭐냐면 그러니까 표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뭘 표기하는 거냐면 A1, A2, 유니온, AN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X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거냐면 AI의 이 N개 중에서 어딘가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for some I 그러니까 어떤 AI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두 개 말고 이렇게 n개짜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n개짜리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finite개만 즉 유한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한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AI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유한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 i라는 기호를 이제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i가 자연수면 즉 자연수는 뭐 0부터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i가 만약에 이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0, A1, A2, A3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건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제 family of set 집합족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여튼
이게 i가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고요. 뭐 실수일 수도 있겠죠. 실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a 뭐 2분의 1, 뭐 a 루트 2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튼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튼 인덱스 셋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무한계인데 뭐 어떻게 무한계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교집합하고 합집합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의는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모든 i에 대해서 ai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부 ai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i를 가져오든 간에 ai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통적으로 말고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합집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게 하나 이상 있을 때만 좀 잘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i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조금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여튼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나요? 조금 헷갈리나요? 예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제가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N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N의 배수의 모임. 어려운 거 없죠? N의 배수의 모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AN은 N의 배수의 모임이다. N은 이제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intersection of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교집합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1, a2, a3 해가지고 이걸 다 교집합한 거다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n들의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의 모임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게 없죠. 조금 예시가 이상하니까 약수로 고쳐볼까요? n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게 있나요? 있죠.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밖에 없죠. 2 같은 거는 모든 수의 약수가 되진 않죠.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건 1밖에 없어요. 양의 약수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합집합은 뭘까요? 모든 그러니까 AN들을 다 합집합한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능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건데 어딘가에 속해 있냐? 그러니까 모든 수는 무언가의 양의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의 양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의 양의 약수가 되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0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의 모임, 파지티브 인테저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예시고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얘기한 이유는 어차피 뒤에 가서도 또 쓸 거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inters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한계의 intersection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계의 intersection까지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한계까지 허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지금 다시 theorem으로 돌아가서 theorem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subspace들을 무한계에 가져와요. V의 subspace를 무한계 가져도 되고 유한계 가져도 되고 여튼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의 intersection은 여전히 subspace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명을 해볼게요. 자, let Wi be a family of subspaces of V. 됐나요? 그래서 wi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몇 개 가져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인덱스 셋 i를 빌려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i가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 실수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여도 상관없고 사실 수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가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want to show가 뭐냐면 보이고 싶은 거 want to show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is a subspace of V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보이면 되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더스멜에 닫혀있다, 스칼라벨에 닫혀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0이 들어있다. 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x랑 y가 suppose that x랑 y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얘가 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는 뭘 모아놓은 거죠? 이성질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x는 모든 i에 대해서 w 안에 있게 wi 안에 있게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wi 모든 i에 대해서 wi 안에 있게 돼요. for all i. 근데 wi들은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wi도 이제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죠. Hence x since 말을 쓸까? Since wi is a vector space 혹은 subspace V x 플러스 y는 wi 안에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근데 모든 i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뭐예요? x 플러스 y가 intersection of wi 안에 있다는 얘기죠. intersection of wi가 이걸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그 집합 안에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Suppose that x가 intersection of wi 안에 있고요. 그리고 c는 f 안에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x가 f 안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다시 unwinding definition 그러니까 definition을 다시 unwind 해보면 풀어 써보면 x가 wi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의 정의가 for all i 모든 i에 대해서 x가 wi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wi가 마찬가지로 subspace니까 since wi is a subspace of V cx라고 하는 친구는 wi 안에 있는 거겠죠. 다시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정의에 의해서 cx가 intersection of wi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로 벡터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로 벡터가 intersection of wi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지로는 모든 i에 대해서 wi 안에 있죠. Zero is in wi for all i. 그 이유는 wi가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hence 그러니까 subspace니까 지로는 다 wi 안에 있죠. 여기서 있는 지로는 v의 지로 벡터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wi의 지로 벡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구분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hence intersection of wi 안에 지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좀 헷갈리죠? 지금 이 노테이션이 어색할 수 있는데 계속 나올 거라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definition을 unwinding 해보면 너무 자명한 얘기일 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이제 리마크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그럼 유니온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들의 유니온들은 서브스페이스가 안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In general, it is not true that the union of subspaces is a subspace. 일반적으로 안 돼요. 우리 예제 19번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볼 수 있는데 그 예시라기보다는 예제 19번에 이제 왜 안 되는지 약간 이유가 되어 있다. 문제 19번에 우리 교재 문제 19번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problem 4를 보면 됩니다. problem 4에 좀 이따 풀어드릴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걸 보시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발레를 그냥 하나 뭐 구체적으로 잡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 V를 R2라고 잡고 W를 뭐로 잡냐면 W1이랑 W2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는 X, Y들의 모임인데 어떤 친구를 모아놓은 거냐면 X는 0인 친구를 모아놔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벡터 공간은 X, Y, R2 안에 있는 건데 Y가 0인 친구를 모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V는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거든요. 초록색으로 칠한 게 V고요. W1은 어떤 친구냐면 X가 0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친구죠. 이 친구. 보라색으로 칠한 이 직선이 바로 W1입니다. 그리고 파랑색으로 칠한 이 친구가 바로 W2죠. 그렇죠? Y는 0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W1하고 W2의 유니온은 어떤 친구예요? 그냥 이게 2액시스죠. 그러니까 보라색하고 파랑색 그냥 말 그대로 보라색하고 파랑색을 그냥 합집합한 거예요.
그게 W1 유니온 W2인데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둘이 더하면은 안 닫혀 있어요. 이게 closed under addition이 안 됩니다. closed under addition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더하면은 이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W1 유니온 W2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이란 친구랑 0,1이란 친구를 더하면 얘도 W1 유니온 W2 안에 있고 얘도 W1 유니온 W2 안에 있지만 1,1이란 친구는 W1 유니온 W2 안에 없죠. 얘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W1 유니온 W2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सब스페이스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안 돼요. 일반적으로 유니온은 안 돼요. 근데 유니온 말고 조금 다른 이제 연산자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프로블럼 5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인터섹션을 하면은 유니온이 인터섹션을 하면 서브스페이스를 인터섹션한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근데 서브스페이스를 유니온한다고 해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프로블럼 5에서 덧셈 그러니까 집합을 더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로블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블럼은 다 못 풀 것 같고 아마 프로블럼 한 3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나요? 처음 하면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본격적인 수학을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배우면 너무 어렵고 헷갈리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그냥 보시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쓰면서 이렇게 보면서 쓰면서 그리고 책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 혼자서 한 번씩 도전해보고 그래야 돼요. 자, 프로블럼 1 보겠습니다. 자, S는 0, 1이고 F는 R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다음 이제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T는 2t 플러스 1이고 GT는 1 플러스 4t 마이너스 2t 제곱이고 HT는 5의 t승 플러스 이렇게 주어야죠. 전부 다르게 생겼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F랑 G랑 같은 거고요. 그리고 F 플러스 G랑 H랑 같습니다. 함수가 같다는 것의 정의가 뭐죠? 그죠? 같은 걸 넣었으니까 집합으로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는 거는 대응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넣더라도 같은 게 나오면 fx는 gx가 모든 혹은 ft는 gt가 모든 t에 대해 성립하면 그러면 f는 g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t는 어디어 s가 정의역이니까 그죠? 지금 s에서 f로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지금 f, g, h가 전부 어디에 있어요? s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S의 원소 T에 대해서 같은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S가 지금 0 아니면 1이 T가 0 아니면 1이니까 F0이 G0인지 확인하면 되고 F1이 G1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F0은 1이고 G0도 1이고요. F1은 3이고 G1도 여기 넣어보시면 3이죠.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ft는 gt가 성립하기 때문에 f는 g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함수다 라는 얘기고요. 뭐 이거는 사실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자, f 플러스 g는 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t에 대해서 이가 성립하면 돼요. t는 0과 1 밖에 안 되죠. 0을 넣게 되면 f0은 1이고 g0은 1이죠. 그리고 h0은 지금 2죠. 그러니까 둘이 같고요. 그 다음에 f1은 3이고 g1은 3인데 H1은 6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3은 6이니까 F 플러스 G가 2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for가 이렇게 써야죠. F0는 1은 G0 그 다음에 F1은 3은 G1 hence FT는 GT for all t which implies that f는 g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좀 예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프로블럼 2 볼게요.
Find the number of elements in m by n fp where p is a prime number. fp가 무엇인지 약간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그 벡터 스페이스 예시를 막 설명하면서 fn 설명할 때, 필드 설명할 때 아마 fp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fp가 뭐였냐면 어떤 것들의 모임이냐, 그러니까 원소로,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이죠. 채도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유한계입니다. 0, 1, 2 해가지고 p-1까지 모아놓은 거. 네, 이거를 fp라고 이제 쓰도록 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fp는 0부터 p-1까지 자연수의 모임이에요. p는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뭐 f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0, 1, 2 이렇게 되겠죠. 여튼 채라고 부르려면 fp가 채라고 부르려면 이 채에는 덧셈하고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죠. 스칼라베가 아닙니다. 채는 덧셈하고 곱셈이 정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덧셈하고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덧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약간 시계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처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할 때는 x랑 y를 더할 때는 x 플러스 y를 p로 나눈 나머지를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예전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빠르게 예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F5가 0, 1, 2, 3, 4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과 4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7이죠. 근데 7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5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3 플러스 4는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 곱하기 4를 하고 싶다 그러면 3, 4, 12잖아요. 그럼 12를 5로 나눈 나머지 2죠.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채가 된다는 거 예전에 다 설명을 했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FP는 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원소의 개수가 finite인. 그래서 이게 finite field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니까 유한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여튼 얘가 이제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일 텐데, 그죠? 이것도 벡터 스페이스일 텐데 모든 라지 F에 대해서 m by nf가 벡터 스페이스라 얘기를 했으니까 얘 역시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이거예요. 얘의 원소는 어떤 친구들이죠? 행이 m개, 그러니까 가로가 m개, 세로가 n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총 mn개의 성분이 있겠죠? 동의하세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m개고 이것의 개수가 n개니까 총 동그라미의 개수는 mn개죠. 그래서 mn 엔트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각 엔트리마다 가능한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여기 엔트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죠? FP의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FP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P개잖아요. FP는 지금 0, 1 해가지고 P-1까지 있으니까 이거 총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는 FP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죠. P개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마다 가능한 가지수가 P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우에서 쓸 때 고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P의 mn승계가 가능하다. 그죠? 각각이 P개니까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의 mn승계의 매트릭스가 이쪽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mn by nf는 PM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number of s라고 쓰면 이게 뭐냐면 s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는 ns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 표기는 거의 안 쓰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만 썼던 표기고 실제로는 이렇게 쓰든지, 그러니까 ns라고 하는 것 대신에 number of s라고 쓰든지 아니면은 절대값 s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얘가 좀 더 많이 쓰고요. 이거는 좀 가끔 쓰는 표기고, 근데 이걸 안 쓰진 않아요. 가끔 쓰고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카디널리티라고 많이 불러요. 카디널리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집합론을 공부를 하시면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여튼 카디널리티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게 원소의 개수랑 같은 말이에요. number of element를 카디널리티라고 많이 부릅니다. 됐나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좀 용어가 많이 튀어나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제로 프로블럼 3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블럼 3가 좀 재밌는데, 프로블럼 3가 뭐냐면 이제 V라고 하는 것에 이게 집합으로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양수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들인데
real 넘버들의 모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덧셈하고 스칼라벨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덧셈하고 스칼라벨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곱셈으로 x 플러스 y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듭 제곱으로서 cx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덧셈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덧셈인지 곱셈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곱셈인지가 헷갈리니까 제가 기호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다르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V에서의 덧셈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V에서의 스칼라베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V라고 제가 V에서의 덧셈이다, V에서의 스칼라베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V가 벡터 스페이스인지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지 보이는 게 목표고 부분 이게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게 없죠. 얘가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친구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 R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R은 벡터 스페이스고 R 안에 있으니까 서브스페이스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덧셈과 곱셈이 아니잖아요. 덧셈과 스칼라베가 아니니까 R의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벡터 스페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벡터 스페이스는 8가지 성질이 다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VS1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xy, V에 있는 xy 원소, V의 원소 xy에 대해서 자, x 플러스 vy가 y 플러스 vx랑 똑같은지 플러스 v라고 하는 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v에서의 덧셈이다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x 플러스 vy의 정의는 xy고요. 근데 이제 실수에서는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yx라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yx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질 볼게요. For all x, y, z, v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x 플러스 vy 하고 vz 이렇게 더해주면 그냥 편의상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얘는 xy 플러스 vz고요. 그럼 다시 정의에 의해서 xy의 z가 되겠죠. 실수의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x, y, z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뭐냐면 x의 y 플러스 vz 다시 쓰면 얘는 x 플러스 v의 y 플러스 v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죠. 자, 세 번째 성질 보겠습니다. 항등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x랑 뭔가 연산을 해서 x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x 근데 얘는 뭐예요? x 네모잖아요. 그러니까 x 네모가 x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1이 있죠. 1. 1이란 친구 양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도 v 안에 있으니까 자, for all x in v we have 1 in v and it satisfies 뭐가 만족이 되냐면 x랑 1을 더해주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얘는 x 곱하기 1인데 실수해서 x랑 1 곱하면 x죠? 그러니까 네, 얘가 됐으니까 이제 항등원이 1이다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여건을 찾아볼까요? 여건 for each x in v 여러분이 x랑 더해서 1이 나오면 되죠. 항등원이 1이 나오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이제 x랑 네모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x 네모랑 1이랑 곱했을 때 그러니까 x랑 네모랑 곱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친구 뭘까요? x분의 1이죠. x분의 1이 원래 x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v가 양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we have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이제 v 안에 있고요. x 양수면 x분의 1도 v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리고 얘가 뭘 만족을 시키냐면 and satisfies x랑 여러분이 1 나누기 x랑 더해주게 되면 이게 곱셈이죠. 실수해서의 곱셈이고 그럼 얘는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vs4도 성립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vs5 볼게요. 이제부터는 스칼라벨에 대한 성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벨에 대한 성질, 다섯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1 곱하기 x가 x인지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for each x in v 1 스칼라벨, V에서의 스칼라벨을 해준 게 이제 1을 곱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자, 지금 다시 스칼랍의 정의를 보시면 cx는 뭐냐면 x의 c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x의 1제곱이에요. 됐나요? x의 1제곱은 x잖아요. 그래서 1x가 x가 됐으니까 vs5 성립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자, vx6를 볼게요. 자, for every, for all vs6가 뭐였죠? 이제 그 순서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보면서 해야 돼요. For all a and f. 여기서 a는 체는 지금 r이죠. 우리가 이제 체의 원소는 그러니까 체 스칼라는 다 r. 그러니까 실수로 스칼라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체의 원소 a랑 그 다음에 x, y, v의 원소 x, y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A, B in R 그리고 X in B 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 결합법칙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A, B 곱하기 X라는 친구가 A, B 곱하기 X랑 똑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요. 다시 쓰면 자 A, B라고 하는 건 그냥 실수에서의 곱셈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X랑 곱해준다. V의 원소랑 곱해준다는 건 이제 스칼라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A 곱하기 B X인데 자, B랑 X랑 곱하게 되면 이거는 V에서 곱셈을 해주는 거고요. 스칼라베를 해주는 거고 이것도 여전히 V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셈을 해주는 것도 스칼라베로서의 곱셈을 해주는 거죠. 실수해서 곱셈을 해주는 게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굳이 괜히 지웠다. 네,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랑 위에 거랑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좋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이 친구는 뭐랑 똑같냐면 x의 ab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을까요? 안쪽부터 가로 안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뭐죠? a 스칼라베의 x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x의 b제곱에다가 c제곱을 해주는 거죠. c제곱이래. a제곱을 해주는 거죠. 맞나요? 그럼 둘이 같은 거 맞죠? x ab제곱은 x b제곱 a제곱 맞잖아요.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러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s6가 성립한지 확인을 했고요. 좀 헷갈리죠? 자, vs7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질은 뭐냐면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for all a in R 그리고 x, y in v a 곱하기 x 플러스 i가 ax 플러스 ay인가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a 곱하기 x 플러스 i라고 하는 친구랑 a 곱하기 x 플러스 a 곱하기 y라고 하는 친구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여기서도 덧셈도 여전히 v에서의 덧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해볼까요? 자, 괄호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죠? a 곱하기 v의 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xy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칼라베랑 덧셈이 섞여 있으면 스칼라 먼저 곱해주는 거죠. 그죠? 원래 하던 대로 스칼라베 먼저 해주면 그러니까 얘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x의 a제곱 얘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y의 a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를 v에서의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v에서의 덧셈은 실수에서의 곱셈이니까 x의 a제곱 y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둘이 같은 것도 익스포넨셜로 지수법칙에 의한 거죠. 자, 마지막 vs8 보겠습니다. For all a, b in R 그리고 x in v a 플러스 b 곱하기 x라는 친구랑 ax 플러스 bx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곱셈은 스칼라베 v에서의 곱셈 스칼라베고요. 여기서의 덧셈은 체의 원소끼리 더한 거니까 그냥 벡터에서의 덧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덧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스칼라베는 v에서의 스칼라베, 여기서의 스칼라베는 v에서의 스칼라베고 이 친구도 v의 원소고 이 친구도 v의 원소니까 더할 때는 v에서의 덧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자,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x는 무엇이냐? 정의에 의해서 스칼라베 정의에 의해서 x a 플러스 b 제곱이죠.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칼라베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거 계산하면 xa 제곱, 뒤에 거 계산하면 x의 b제곱이고 이거를 v에서의 덧셈을 취해주는 거죠. v에서의 덧셈은 실수에서의 곱셈이기 때문에 x의 a제곱, x의 b제곱입니다. 둘이 같은 거 확인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익스포넨셜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성질들이
다 성립하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 덧셈하고 스칼라베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 오브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벡터 스페이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 재밌는 예제고요. 우리 사실 교재는 없는 문제고 딴 교재 있는 문제인데 가져와 봤어요. 나중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배우면 이게 실제로는 그냥 R이랑 사실은 아이소모픽한 친구다, 하지만 같은 친구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벡터 스페이스 중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블럼 4랑 프로블럼 5, 프로블럼 6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고 교재 자체도 그렇게 쉬운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 다 풀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1차 결합 배우고 1차 독립, 1차 종속 배우고 이제 베이시스 배우게 되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베이시스의 존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성질이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시스를 갖는다라고 하는 좋은 성질 때문에 사실 모든 알제브레이크 스트럭처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를 당연히 못하시겠죠. 여튼 다음 시간부터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